번 돈은 많은데 모인 돈이 없어요. 잔고가 없어요. 그냥 해주고 싶으니까. 엄마 뭐 해주고 싶고 아빠 해주고 싶고 뭐 동생, 형. 반갑습니다. 황 소장입니다. 오늘은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어요. 하시다 보면 이 얘기는 이런 분들한테 필요해요. 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는 분들, 잘 될 기미가 보이는 분들, 그리고 잘 됐던 일이 있었던 분들,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.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런 경우들이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우리가 자전거를 타요. 세 발에서 보조바퀴 끼고 타다가 그리고 이제 보조바퀴 없이 타게 되는. 근데 두 발 자전거로 이제 평지에서 타다가 우연찮게 우리 동네 내리막길을 잘못 타게 된 거예요. 엄청 겁나죠. 스키 탈 때 처음에 제일 높은 레벨 올라가서 보면은 이거 죽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팍 오잖아요. 처음 올라갔을 때 그런 느낌이 오는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잘 안 잡혀서 막 내려갈 때 있잖아요. 겁나죠. 똑바로 서 있긴 하는데 그런 정도로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. 겁날 때 이거 이렇게 들어와도 되나? 이렇게 돈 버는 게 맞나? 내가 이렇게 벌만 한가? 근데 이제 그 놀래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길인가로는 가게 돼요. 겨우겨우 잡고 발로 해가지고 멈춰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로 타는 사람이 있고 미친 듯이 가다가 포기하고 놓고 자빠지거나 끝에 가서 벽에 박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벽에 박은 적이 있었어요. 예전에. 네, 그래서 이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나 지금 잘 되고 있는 분들은 이쪽 길로 가지 않게 이쪽 길로 가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신나요. 즐거워요.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아를 찾게 되죠. 어떻게 찾게 되냐. 내가 그동안 못 썼던 돈에 대해서 지출로 자아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, 생각해 보세요. 어디에 있을까요? 뭐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욕구 뭐 이런 거에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. 네,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맨 첫 번째가 생리 욕구, 그 다음 안전, 그 다음 애정, 그 다음 존경, 그 다음 자아 실현이에요. 맨 처음부터 자아 실현하는 사람 없어요. 그거는 성인, 세계 몇 대 성인 이런 사람들 있죠. 그러니까 생리 욕구는 의식주, 안전 욕구는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. 그 다음 애정 욕구는 가족, 친척 등을 원하는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하는 욕구. 그 다음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 자아 실현이에요.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. 아까 돈이 생기면 집, 차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. 맞아요. 의식주부터 해요. 그 다음 안전,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기도 하죠. 돈이 넘치니까 보험도 들고 뭐 조그만 거 사기도 하고. 그 다음 이제 애정 소속 욕구.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거든요. 웬만한 사람 여기까지 다 가요. 돈을 많이 벌면. 뭐냐? 가족들에게 베풀어요. 넓게는 친구들한테까지도 베풀어요. 그 다음 이제 존경 욕구까지 올라가면 성공의 단계가 한 단계 전 높아졌다고 봐요. 그리고 자아 실현까지 가면 이 자아 실현은 제 생각인데 이 단계까지 가면 부가 적어도 이 사람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유지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. 유지 내지 상승. 자아 실현까지 간다면. 근데 금액으로 칠게요. 그게 더 정확하니까 한 달에 3, 4천 정도 번다면 3, 4천 버는 사람 얼마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. 그래도 꽤 있어요. 어찌됐건 그 정도가 되면 친인척 가족들에게 잘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요. 그리고 이 존경까지 올라가려면 제 생각에는 뭐 한 달에 한 5천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은 이거는 금액에 따른 것 같지는 않고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그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그 추구하는 쪽이 그쪽이라면 그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근데 보편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면 뭐 한 3천 선 왔다 갔다 되면 가족들에게 베푸는 단계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하나가 더 있어요.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베풀면서 참 기분이 좋거든요. 뭔가 해줬을 때 이 해주는 사람은 어때요? 조건적으로 누구한테 해주지 않아요. 그냥 해주고 싶으니까. 엄마 뭐 해주고 싶고 아빠 해주고 싶고 뭐 동생, 형, 친척들 뭐 이렇게 어렵다면 도와주고 뭐 사촌들 뭐 학비 대주기도 하고 조카들 뭐 학비도 대주고 막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. 그 시간이 이제 짧게는 몇 년, 길게는 뭐 10년 이상 가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오냐면 그 모든 무게를 내가 지게 돼요. 거지에게 매일 1,000원씩 주면서 퇴근을 했더니 거지가 내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1,000원짜리가 없어서 찾다가 거지를 피해서 뒷길로 돌아가서 갔더니만 등 뒤에서 날 째려보고 있더래요. 오늘은 왜 안 줘? 주다가.
이 이야기가 가족에게 통용되느냐? 전 된다고 봐요. 이렇게 째려보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기대감이 나한테 무게로 오거든요. 나는 300만 원만 있어도 200만 원만 있어도 사는데 내가 해주던 것들로 인해서 한 달에 1,500원 벌어야 유지가 돼. 누구 뭐 해줘 하다가 안 해주기가 더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거 좋은데 그 마음 좋아서 하는 마음이거든요.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마음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봐도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의무로 와요. 선의라고 갔다가 의무가 되는 거예요. 너 좀 버니까 나 좀 해줘.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움이라는 게 자리 잡기보다는 나의 의무? 그렇게 돼버리다가 이제 사업이 좀 쭉 이렇게 잘 된 사람 드물거든요.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됐을 때 안 해주면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불편해요.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해주고 있고 안 해주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져 버려요. 그러면서 고통스럽죠. 스스로.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내가 힘들 때는 안 도와줘?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기만 원해요. 절대 주려고 하지 않아요. 사업이 잘 될 때 하나가 더 있는데요. 잘 될 때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생긴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인 경우들이 있어요. 내가 건들면 잘 돼. 나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야.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것들을 건들 때가 있어요. 내가 전문성도 없고 그냥 누가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. 형님 아니 뭐 누구 사장님 대표님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렇게 제가 준비해놔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쉬운 건 없었어요. 근데 누군가는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돈 넣죠. 투자하거나. 내가 잘하는 거에서 완전히 1등,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1등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도 늦지 않아요. 근데 내가 하는 건 빡빡하고 빡세고 이건 좀 쉬울 것 같다. 일로 가서 하잖아요. 이건 100% 깨지는 일이에요.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? 여기가 잘 되고 있어요. 여기 신경 썼는데 안 돼요.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? 열받죠? 나 자존심 있죠? 더 신경 써요. 돈 더 넣어요. 여기서 벌어서 여기다 갖다 넣죠. 수익률은 점점 떨어져요. 그럼 여기는 돈 들어가는데 잘 늘어나지 않아요. 여기 신경 쓰고 있죠. 돈 들어가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얘가 줄어들어요. 그러다 주저앉는 거예요. 잘 된다고 할 때 절대 엉뚱한 거에 손대면 안 돼요. 주위 사람, 내가 신경 안 써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,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것들 절대 건들면 안 돼요. 그건 정말 망하는 지름길. 누군가가 쉽게 돈 번다고 하는 거, 그리고 쉽게 돈 버는 걸 실제로 보여줬어요. 그 놈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. 쉽게 돈 버는 거 세상에 어디 있어요? 없어요. 절대 있을 수 없어요. 그런데 그렇게 뭔가 된다고 하고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뭔가를 한다? 절대 피해야 할 관계. 잘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 의외로 시간이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때 내가 막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시간 나니까 불안한 경우도 있어요. 그 불안한 게 나아요. 그 빈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게 맞지 이런 애들 만나는 것보다는. 그리고 또 하나, 사업을 하다가 돈이 벌리면 사업에 계속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기술 개발 한다든지 뭔가 재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리고 사업에 열정 있는 분들 특히 더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 안전 욕구, 이 부분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. 뭐냐면 사업이 잘 되는 건 물론 좋은데 안전자산은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요. 그럼 안전자산 뭔데? 부동산이에요. 본인이 지금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 얘기하는 거야? 맞아요. 그렇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. 이 분야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십 명, 수백 명의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그랬어요. 우스갯소리로 강남역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, 뭐 이렇게 지금 물류창고 같은 걸로 쓰고 있는데, 롯데칠성에서 사이다를 팔아서 번 돈보다 그 땅값 오른 게 더 크대요. 물론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어요. 그런 게 없어도 되겠죠. 그렇지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분명히 안전자산이 있어야 돼요. 제가 들은 얘기들까지 포함하면 사업을 해서 뭐 공장을 해서 제조업을 해서 잘 되신 분들은 제조업 해가지고 번 돈으로는 유지. 근데 갖고 있던 공장 부지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됐다. 물론 이야기하면 요즘에 마스크 갖고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외는 있죠. 그 특수한 경우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사업하신 분들 주위에 이런 얘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제가 알던 사람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게 안전자산이 준비되지 않고 요즘 같은 불경기를 맞잖아요. 거의 없어져요. 지금 대기업들이 제일 잘 나가던 사업군들 지금 매각 내놓은 데 많거든요. 개인 사업하는 분들, 뭐 법인인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안전자산이 없으면 지금 같은 데 거의 못 버텨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될 때
소비적으로 가는 것도 뭐 저는 뭐 초기에는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지는 않아요. 하고 싶은 거 해봐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쪽으로 아예 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. 늘 불안해요. 잘 되고 2, 3년이 지나면 번 돈은 많은데 모인 돈이 없어요. 잔고가 없어요. 근데 온몸에는 막 명품, 뭐 좋은 차, 뭐 좋은 집 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잔고가 별로 없어요. 처음에 쓰는 걸로 잘못 길을 들어버리면 쓰는 게 당연시 돼 버리거든요. 그렇게 되면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. 지출은 이미 늘어나 있고.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지출을 막 해봤다 그럼 거기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이렇게 지출이 많은 분이라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썼지? 이건 아닌 것 같은데? 지금 만약에 사업 멈춘다면 내가 이 상태로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? 길어봐야 6개월, 1년? 그렇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. 사업이 계속 돌아가니까 문제를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인데 이게 언제까지 돌아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. 반드시 안전자산이 필요해요. 지출 습관이나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엉뚱한 뭔가의 투자, 이런 사탕 발림 이런 거에는 좀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내가 하는 일을 꾸준히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일 거예요.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질문 있으시면 제가 댓글을 쓰시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. 이번 영상에서 댓글을 쓰시면 제가 그 댓글들로 이 영상의 2탄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.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그것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답변을 한 번에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